한국 청소년 보그마율이 3.8%라는 그 수치 들어보셨나요? 이게 미전도 종족 기준인 5%보다도 낮다는 건데 꽤 충격적이죠? 네, 맞아요. 10여 년 전 통계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 얼마나 좀 절박하게 고민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 교육,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네, 여러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기존의 교회 중심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 같아요. 이제는 가정,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죠. 맞아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자료들을 통해 다음 세대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실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존 교회 학교 시스템 뭐가 가장 문제라고들 하나요? 역시 시간이겠죠. 네, 절대적인 시간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한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학교 시간은 뭐 1시간 남짓인데 그중에서 실제 공과 공부는 평균 1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분요? 정말 그걸로는 뭘 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신앙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상 신앙 형성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게다가 아이들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출생아 수가 10년 새 거의 반토막 났고 학령 인구도 엄청 줄었죠. 다음 세대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부모님들 생각도 좀 교회 보내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런 인식도 분명히 있고요. 또 팬데믹 겪으면서 교회 건물 중심 교육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다들 경험했잖아요. 아, 이제는 정말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정과 부모가 떠오르는 거군요.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핵심적인 전환입니다.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신앙교육의 주체를 그냥 교회나 교사에만 두는 게 아니라 자녀, 가정, 부모, 교육부서, 교사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정이 신앙 전수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깨어지기 어려운 단위라는 거죠. 부모가 가정의 목회자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는 그걸 도와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 충주 함께하는 교회 이음 사역 사례가 좀 인상 깊었어요. 부모 세대 신앙부터 다지고 자녀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가정 목장 같은 걸 운영하고 뭐 온오프라인 코칭으로 부모를 계속 지원해주고. 네네. 그런 구체적인 시도들이죠. 그게 실제 현장의 요구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 보니까 다음 세대 양육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 77%가 부모 리더십 훈련을 꼽았더라고요. 77%나요? 와, 정말 부모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패러다임, 부모 중심의 신앙교육을 실제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자료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던데요. 네,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죠. 이걸 좀 크게 묶어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부모 역량 강화 및 지원이고요. 네, 부모 교육 같은 거요. 그렇죠. 부모 리더십 훈련이나 뭐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교회가 제공하고 또 부모들끼리 소그룹으로 만나서 서로 배우고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들끼리 네트워킹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다른 한 축은 교회의 시스템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이에요. 그냥 부모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걸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적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주일 교육 시간을 뭐 최소 2시간 이상으로 늘려서 예배, 교육, 교재를 좀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주중에도 가정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거죠. 시간과 범위를 확장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연간 계획도 세우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행정 시간도 좀 보장해주고 또 좋은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는 걸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역의 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부모 역량 강화,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 지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특히 그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될 3, 40세대를 좀 핵심 사역자로 보고 이분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가정과 교회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도와야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가능하다. 이런 방향인 거죠. 교회 전체가 좀 같이 움직여야겠네요. 맞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양육을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여기고 세대 간 교류도 좀 활발하게 하고 교육헌금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거처럼 그냥 교회 프로그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가정을 신앙의 중심으로 부모를 주체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 전체의 시스템적인 지원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교회 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체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 혹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서 가정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한 토론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답한 부모가 0.1%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0.1%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인데요. 그렇죠.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부모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극. 네, 그 간극을 메우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회와 가정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은 무엇일지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